여러분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왜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믿음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 즉 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돌파구가 왜 항상 모든 것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바로 노력의 역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여러분은 우주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라고 온 존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결핍의 상태에 있다면 거울은 정확히 더 많은 결핍을 비춰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목표가 더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오히려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만약 성공의 비밀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적은 노력, 즉 힘을 빼고 흐름에 내맡기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창조의 열쇠는 통제가 아니라 내맡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김은 포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소파에 앉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존재의 상태, 즉 일관성의 상태입니다. 내맡김이란 여러분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현실을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현실의 주파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여러분이 우주로 내보내는 자기 신호입니다. 걱정, 조바심, 의심의 주파수를 내보내면서 풍요와 성공의 현실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다른 방송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주파수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사, 기쁨, 평온함을 지금 여기서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원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창조의 본질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여러분의 힘을 되찾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낡은 투쟁의 패턴으로 돌아갈까요? 그 답은 우리 행동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과거의 경험,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에 의해 프로그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삶은 힘들고 성공은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현실로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변화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과거의 익숙한 감정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 같은 감정들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안정감마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이 낡은 자아, 즉 항상 싸우고 저항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그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이 뿌리 박힌 저항의 패턴을 깨고 흐름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강제된 노력과 영감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제된 노력은 두려움과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나오고 무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영감에 따른 행동은 정렬된 상태, 즉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가 일치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가볍고 쉽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제 해결에 뛰어드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깊이 호흡하거나 감사함을 느끼며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그 감정 속에 머무세요.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먼저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가 등장합니다. 이중슬리 실험은 입자가 관찰될 때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며 의식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이라는 입자로 붕괴시키는 창조자입니다. 혼란스럽고 절박한 관찰자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반면 평온하고 일관성 있는 관찰자는 명확하고 조화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현실을 붕괴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행동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세요. 정렬된 상태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 하나가 저항 속에서 행하는 수천 번의 몸부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무언가를 강요하려 할 때 여러분의 몸은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투쟁도피 반응으로 생존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여러분의 뇌와 심장의 신호는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인식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해결책과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창의력과 직관의 문이 닫히고 오직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맡기고 이완할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장과 회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뇌파와 심장 박동이 조화롭게 동기화되는 일관성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인식은 확장되고 더 높은 창의력과 직관에 연결되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긴장을 풀었을 때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일관성 상태는 더욱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일관성을 가질 때 그것은 주변의 양자장과 공명하고 동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현실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찾고 있던 정보가 눈에 띄고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장이 여러분의 정렬된 내면 상태에 응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후선 규전학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와 저항의 상태는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를 켜고, 감사와 사랑, 일관성의 상태는 건강과 활력에 관련된 유전자를 켭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러 보세요. 그 감정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안도감, 그 감사를 심장으로, 세포 하나하나로 느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고 있거나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어깨의 긴장을 푸세요. 그리고 이 강력한 선언을 내면으로 혹은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이 말은 저항의 주파수에서 공명의 주파수로 즉시 전환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여러분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높은 지혜와 흐름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심장에서부터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이 새로운 주파수를 여러분의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이 문장을 적어보세요.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이 이 선언을 타이핑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의도를 물질 세계에 표현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전체 그림이 담긴 완성된 지도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주는 여러분에게 퍼즐 조각들, 즉 다음 단계에 대한 단서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퍼즐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알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원하는 것이 나타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강요하려는 시도 자체가 가장 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창의력을 여러분의 제한된 이해 속에 가두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기꺼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동시성과 직관적인 속삭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걸어감에 따라 한 조각 한 조각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의심들은 단지 과거의 낡은 프로그램이 다시 재생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은 아닙니다. 의심을 알아차리되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의심은 여러분의 주파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저 부드럽게 여러분의 주파수를 다시 일관성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힘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구절은 필사적으로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라는, 즉 수용성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은 이마에 땀 흘리는 노력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일관성으로 창조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힘에서 흐름으로, 시도에서 존재함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물질 세계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양자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의식적인 에너지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실제적인 에너지 파동입니다. 이 모든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본래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는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힘과 저항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빼고 우주의 지혜로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공명과 동조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과학과 영성을 연결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흐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주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